네, 미국 증시의 상장된 한국지수 살펴보겠습니다. 오늘 코로와 EWI, ETF 야간 선물 모두 다 플러스입니다. 자, 어제도 코스피가 이 불장 상승이 두드러졌는데 오늘도 출발이 좀 순항할 것으로 보이고요. 종목별 각계 전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 박상현 IM증권 리서치센터 전문위원께서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세요. 12월에 그 금리 인하, FOMC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연준 위원들이 좀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단기 자금 시장 경색 현상을 봤을 때 금리 인하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다. 이렇게 보면 될까요? 예, 12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연준 이사들의 발언들을 보게 되면 서로 이제 엇갈리는 모습인 것 같고요. 파월 의장 자체도 이제 그 10월 FOMC 회의 기자회견에서 다소 좀 불투명하게 말씀을 하셔서 좀 이 금리 인하가 안 될까라는 이제 우려가 있긴 합니다. 근데 말씀하신 대로 좀 단기 자금 시장, 그러니까 미국의 1일이라든지 2일 쪽에 장기 자금 시장 자체가 다소는 좀 경색되는 좀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. 그것이 이제 미국 뉴욕 연준에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이제 스탠딩 레퍼라는 어떤 자금이 있는데 그 자금의 어떤 수요 자체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이고 지금 또 여러 가지 지금 사모대출 시장이라든지 이러한 쪽에 좀 위축 현상 자체가 상당히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연준도 사실은 그러한 이유 때문에 12월 1일부로 양적 긴축을 이제 중단을 한 상황들이어서 12월에 지금 물가지표 이러한 것들이 지금 발표가 안 돼서 저희가 좀 판단하기 좀 어려운 상황들이긴 하지만 여하튼 조금 12월에도 충분히 금리 인하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. 자, 12월에 이제 금리 인하로 인한 좀 더 추가 랠리 분수령이 될 수 있을까가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. 그 미국과 아시아 대비 코스피 상승률이 아주 두드러지는데 그런데도 아직 배고프다? 네, 이런 의견이 있네요. 예, 추가 업사이드 얼마나 더 보시는지 궁금하고요. 그 쏠림 현상도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좀 이 부분도 좀 체크해 주시죠. 예, 일단 저희가 올해 코스피가 워낙 강한 랠리를 좀 불장을 좀 보이고 있고요. 올해만 해도 거의 70% 이상 사실은 연초 대비 오르는 상황들이긴 하지만 저희가 조금 기간을 넓혀서 한 3년 정도 12월 말 대비 주가 상승률을 좀 보게 되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80, 한 4, 5% 정도 이제 상승을 한 상황들입니다. 이거는 그 독일 증시보다는 조금 높긴 하지만 일본 증시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좀 낮은 수준이고요. 나스닥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저희가 한 2년 동안, 한 3년 동안 국내 증시 자체가 못 오르는 부분 자체가 올해 한 해 사실은 폭발적으로 좀 올랐다. 그래서 좀 기마치기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그 배경에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수혜가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국내 증시에 반영이 된 부분들이어서 그러한 것들이 아무래도 올해 코스피지가 급등을 했지만 아직은 이렇게 과열 국면이다 아니다. 오히려 조금 이제 정상화 국면으로 좀 다가서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. 그 쏠림 현상과 관련돼서는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사실은 좀 없는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미국도 아시겠지만 지금 AI를 중심으로 한 업종,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매그니피션트 7을 중심으로 한 어떤 쏠림 현상 자체가 상당히 좀 강한 상황들이고요. 국내 역시 지금 반도체와 관련된 쪽에서의 수혜 자체, 그것 때문에 이제 이익 사이클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좀 이제 과거와 같이 어떤 기술적인 분석 자체가 좀 잘 맞지 않는 어떤 그 시장의 흐름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보면 지금의 어떤 쏠림 현상 자체를 그렇게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. 그러니까 이익이 뒷받침이 되는 어떤 쏠림 현상이기 때문에 어떤 지수의 어떤 그 불안전성이랄까요?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크게 우려가 되지 않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. 이제 관심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이제 부분이 이제 관심일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올해 장도 사실은 저희가 예상치 못한 지금 불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저희가 추가적인 어떤 상승폭을 쉽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저희 리서치 쪽에서 이제 조금 분석한 거를 따지면 그러니까 저희가 정상화라든지 또 정책 효과 또 내년에 이제 국민성장펀드 150조 집행 이러한 것들을 좀 종합해서 저희가 낼 수 있는 좀 코스피 상단 자체는 한 5,100 정도 수준이라고 이제
이제 저희가 좀 추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보면 뭐 올해 5,000선 뭐 넘기는 뭐 쉽지 않긴 하지만 내년에 그 상반기 중에 조금 코스피 5,000 달성도 좀 가능한 영역이 아닌가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IM증권에서 지금 분석 그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본다면 5,100포인트 코스피.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 5,000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쪽인 거죠. 예, 예. 그러니까 저희가 뭐 최대한 이익이라든지 또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각 업종에서 도달할 수 있는 각 상단 자체를 이제 종합을 해보니까 저희 추정치로는 한 5,100 정도가 좀 최대 어떤 좀 지수 추정치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. 올해 코스피 지수가 여타 증시 대비 압도적인 상승률을 보이고 있지만 그동안 워낙에 답답하게 막혀있던 게 네. 올해 폭발적으로 상승. 정확히는 뭐 하반기에 불장이기 때문에 다른 시장 대비 과열은 아니다. 그러니까 정상화 국면이다. 이렇게 좀 보십니다. 네, 다행이네요. 지금 과열에 대한 분위기 굉장히 이제 궁금한데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반도체 쪽에 AI 사이클을 중심으로 한 증시가 순항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의존 이거 괜찮은지 또 주목할 섹터로는 반도체뿐인지 또 여타 다른 또 좋게 보시는 섹터가 있으신지 궁금한데요. 예, 이제 반도체 의존 현상 자체는 당분간 좀 지속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뭐 지금 미국의 투자 사이클, 특히 이제 AI 투자가 뭐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. 그것에 이제 본격적인 낙수 효과라고 할까요?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은 이제 그 AI 사이클이 있어도 사실은 저희가 그렇게 큰 혜택을 보지는 못했습니다. 그렇지만 미국이 본격적으로 이러한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뭐 이러한 쪽의 건설이 이제 집중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수요 자체가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국면이고 그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 반도체 업황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최근에 그 반도체 가격 자체가 사실은 이제 공급 부족이죠. 공급 부족 때문에 사실은 가격이 연일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11월에 들어와서는 사실은 지금 가격 자체가 사실은 고시가 제대로 되지 못할 정도로 좀 수요가 과수요 자체가 상당히 좀 몰리고 있는 상황들입니다. 그래서 그렇게 보면 좀 반도체 중심으로 한 랠리 자체는 당분간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뭐 기타 이제 저희가 좀 관심을 갖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지금 미국 간에 뭐 패권 경쟁 자체가 계속된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것이 결국 이제 안보 활동으로 될 수밖에 없는 부분에서 저희는 이제 뭐 방산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여전히 좀 좋게 보는 부분들이고요. 또 AI와 관련된 어떤 이제 사이클 자체가 계속된다라고 하면 관련 인프라 투자 자체도 상당 부분 이제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관련해서 좀 하나 이제 좀 저희가 주목하는 게 JP 모건이 얼마 전에 한 1조 5천억 달러 10년간 이제 미국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대부분이 AI라든지 뭐 또 이제 히토리와 같은 어떤 그 부분 이러한 좀 미국 전략적으로 좀 육성하고자 하는 4대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늘리겠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관련 분야들, 그러니까 뭐 AI라든지 뭐 양자 컴퓨터라든지 뭐 이러한 쪽이 여전히 조금은 투자에서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AI 사이클을 중심으로 한 그 투자 전략은 조금 더 유효하겠네요. 아무래도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다. 예, 뭐 아무래도 그 지금 미국 기업들의 투자 특히 자본 지출을 보게 되면 뭐 올해도 예상보다 상당히 좀 강한 상황들이고요.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메타라든지 뭐 아마존 뭐 이러한 쪽에서 계속 회사채 발행을 통해서 대규모 자금을 사실은 좀 조달하고 있는 부분도 결국 AI 투자를 사실은 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보면 그것에 대한 어떤 후방 효과, 말씀드린 어떤 낙수 효과 자체는 내년 뭐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계속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네. 쪽에서 보면 아무래도 반대쪽 쪽에서의 어떤 네. 뭐 예상보다도 더 강한 어떤 수혜가 우리나라에 조금 올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말씀드린 대로 예. 내년에 우리나라가 150조의 국민 성장 펀드 자체를 이제 집행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의 수혜 자체도 아무래도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반도체 쪽이기 때문에 그렇군요. 그렇게 보면 반도체 쪽의 실적 자체가 저희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상당히 조금 좋은 실적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. 좋습니다. AI 랠리 수혜는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볼 수 있겠고요. JP모건에서도 투자가 AI에 몰려 있고요. 네, SK증권에서 목표가 삼성전자 17만 원까지 높였고 이제 SK하이닉스는 100만 원까지 목표가 나온 거 확인하셨을 겁니다. 2026년을 맞이하는 그 전략 IM증권에서는 세 가지 축을 주셨는데요. 그리고 코스피 아직 배고프다? 이것도 저희 의견이 아닌 IM증권에서 아주 흥미로운 리포트도 내셨습니다. 좀 전략
전략 세워주시죠. 예, 뭐 지금 워낙 그 강한 상승세가 있어서 상당히 좀 투자하는 데서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저희가 뭐 내년도 뭐 경제 자체가 뭐 그렇게 강한 성장 모멘텀을 좀 기록하기는 쉽지는 않다 하더라도 자산 시장의 가격 자체를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 자체는 여전히 좀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거기에는 뭐 말씀드린 대로 AI 투자 사이클 자체, 특히 이제 미국이 자체적인 어떤 AI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투자 자체가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그 수혜 자체를 이제 저희가 조금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.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어떤 패권 갈등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부분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방산이라든지 또 시철과 같은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 자체가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다. 또 그 과정 속에서 뭐 특히 이제 방산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투자가 많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도 조금 더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. 또 자산 시장의 중요한 축 중에 하나는 유동성 흐름도 역시 내년에 뭐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사실은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화폐 가치에 대한 하락 기대감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자산 시장에 상당 부분 유입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지금의 어떤 자산 시장의 랠리 자체도 내년에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싶습니다. 물론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몇 가지 이제 신용 리스크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꾸준히 체크를 해나가면서 투자 자체를 좀 뭐 AI 중심 또 반도체 중심으로 어떤 투자 비중 자체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아무래도 내년까지는 좀 유효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세 가지 쪽 유동성과 AI도 미중 봐야 되겠네요. AI와 또 방산 쪽 얘기도 잘 들었습니다. 네, 지금까지 IM증권 리서치센터 박성현 전무위원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. 저희도 같이 인사드리면서 마무리 지을게요.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